오늘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 하루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감기 환자들이 요새 많아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들 많이 계실 텐데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이 나오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내일 많이 놓으실 겁니다. 예. 예. 우리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추우나 더우나 다 놓으시면 돼. 예. 예, 방금 시작하셨는데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오셨네요. 바다힘님, 김창숙님, 목련아님, 이루KTV님, 대한애국당 멸공 영원하라님, JDK님, 아침을 여는 창님, 옹달새님 부산에서 오셨군요. 예, 이진아님, 예, 남윤재철님, 김창숙님, 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 좀 논평에 앞서 방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 그런 논란에 휩싸였더군요. 예. 오늘 여의도 더불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국 장애인위원회 발대식하고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해찬이가 아주 헛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깊이 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정치권에는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장애인 앞에서 장애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불성설이죠. 이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장애인의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게다가 오늘 행사가 바로 더불당 장애인 당원들이 중심이 돼 마련한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찬이 저렇게 능청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사전의 말을 한다는 말보다 더 리얼한 소리를 하고 자빠진 겁니다. 정말 이 해골 바가지. 그 텅 빈 해골을 이제 무덤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무덤에 묻혀놓고 또다시 무덤에서 기어나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묻지 말고 해골 바가지로 망치로 깨서 박살을 내고 묻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못 나오게 꽝꽝꽝꽝. 이해찬이 이 정자가 진짜 중증 정신 장애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둥이 나불거리는 이 자기 자신 상태는 어쩐지도 모르고 남들 보고 장애자라고 외치면은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이코 같은 인간이 20년을 장기 집권하겠다고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루킹 허위 공작으로 정권을 탈취한 놈에게 꼴랑 9년을 구형했다. 이런 소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판의 이쪽 결과를 쭉 보니까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보다 민의를 반영해야 할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동원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은밀한 요구에 휘둘린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허익범 이 특별검사팀이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나라가 떠들썩하게 된데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은 댓글 조작에
관여한 적도 공직을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강희님 나중에 오셨네요. 목련아님, 숲속의 여우님. 이 김경수가 나라가 더들썩하게 된데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은 댓글 조작에 관여한 적도 없고 공직을 제안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1심 재판에서 허위금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각각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허위범 특검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 특검은 김경수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일탈 행위를 보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 중형 구형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제 26일 날은 드루킹 김동원에게 7년을 구형을 했죠. 네. 이 마지막 재판에서도 이 최대 쟁점인 댓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허위권 특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경공모, 이 경제적 공개나 모임이죠. 이 경공모와 접촉은 누군가에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김경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권 특검은. 그리고 이 김 지사가 보고받은 기사만 1년 4개월 동안에 8만여 건인데다가 기사의 링크를 직접 보내고 그리고 샌다이 총영사직 인사추천 제안이 거절당하니까 무마하는 조치도 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은 그 러시아 SNS죠. 그리고 시그널, 미국 거, 문자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이런 것을 이제 물적 증거로 봤을 때 충분히 인정된다고 이제 허위범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유력 정치인이 선거 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서 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적 요구에 부응해서 공직, 그것도 이 샌다이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 이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될 병폐, 적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경수는 재판이 끝날 때쯤 돼서 한 20분에 걸쳐서 자신의 그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김경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아침을 여는 창님, 바다이님, 박영자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김경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까 이 불만을 품고, 누가 불만을 품은 거죠? 드루킹이 불만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 드루킹이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김경수 이놈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지지 모임에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대해줬는데 이 드루킹 김동원이 이런 자신의 그 선의를 조직 장악에 악용을 했다. 이렇게 김경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이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인사 추천을 포함한 여러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되었어야 한다고 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전화통화 같은 무리한 요구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드루킹에게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인사 추천을 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 이 경남지사 출마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노력이 됐지만은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중도 출마하게 돼 지역 주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런, 주제에 도와달라고, 협조하기, 이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경수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늘 그 처신의 주의를 기울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겨우 두서너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김경수에 대한 선고는 이 드루킹 김동원하고 이제 같은 날 선고를 하게 될 텐데 1월 25일 날 이제 선고가 내려집니다. 제가 그 드루킹과 김경수의 그 구형 소회를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드루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 시청 여러분들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드루킹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앞장서서 우리를 비난하는 김경수 지사를 보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 이거 이제 드루킹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은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드루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줬는데 사실을 좀 그대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1월 25일 오전에 이 드루킹 선거 공판 그리고 김경수 선거 공판은 TV 생중계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게 되면은 드루킹은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는 참 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봤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게 드루킹의 이 답변이었습니다. 그 결과 드루킹은 징역 7년을 그때 선고받았죠. 예. 이 드루킹은 소위 이제 그 반성의 소회를 밝혔고, 그런데 이제 특검은 김경수한테 이제 징역 5년을 오늘 선고를 했는데 김경수는 민의 애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기가 성탄절입니다. 그죠? 예. 자, 성탄절인데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김경수는 주님 앞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에 여론을 조작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고백은 못할 망정 끝까지 숨기려 하는 김경수를 대한민국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경천 동지할 짓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구형량을 드루킹하고 김동원이하고 김경수의 구형량을 바꿔야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25일 날, 다음 달 25일 날 재판을 기대합니다. 규격이 전도됐죠. 예. 근데 어쨌든 김경수가 지금 억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김경수가 이 사건에서 기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경수가 자신의 범죄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닐 테니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가 뜻하는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죄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무죄이고 진정한 무죄이고, 다른 하나는 판사가 선고하는 무죄인데, 이것은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정한 무죄이고 또 한 가지는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범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김경수가 유죄라고 생각하면 찬성을, 무죄라고 생각하면 반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문재인 씨는 포탈 조작, 여론 조작죄로 불법 당선된 적폐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가지는 개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 했습니다. 댓글 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에 미친 영향도 특검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당선자뿐 아니라 대선 당선자도 적폐 청산해야 했습니다. 그 색에 우리는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간에 병이 들면은 눈에 황달이 오죠. 신장에 병이 들면 귀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놈같이 교활하고 희연하게 꾸미는 재주를 가진 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상식과 양심을 벗어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아니죠. 근데 요즘 경인성 가자도 웬일인지 지죽은 듯 조용히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경남도 이 김기수 아직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선의를 악용한 것이 아니고 악의를 선의로 포장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서가 뭐 그리 자랑될 일이라고 이 시점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노무현 마지막 비서관이 무슨 교설인 줄 압니까? 김경수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5년으로도 부족합니다. 재판에서까지 문재인의 호의 무사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킹의 크래킹은 문재인과 김경수가 여론 조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밝혀진 이상 이 서울중앙지법 32부죠. 예, 그 형사재판장은 김경수에게 검찰군형 5년에 2년을 추가해서 7년을 선고 법정 구속하고 법의 심판이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죄가 없다고 떠드는 김경수에 대한 선고는 10년 이상이에요.
매우 재질이 불량합니다. 잡아넣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대통령을 신복이라 하여 봐줄 것입니까? 나라의 기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검이 어디 없는 죄 만들어 붙이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이제 다 소상이다 알아버렸습니다. 담당 재판관은 소신을 지키기 바랍니다. 죄가 없다면 당장 풀어주되 눈꽃만한 오점이라도 발견되면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은 그간 너무 내로남불을 많이 했습니다. 결코 판결에 정시를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정치적인 위세를 떨쳐 노무현 비서관 운운하는데 이거야말로 상권 분립도 까먹고 입에 거품 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게 눈에 선합니다. 재판부는 이 일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적금 요구 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과 이후 10년간 피선고권까지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통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루킹 운운했던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일에 몸통을 자르고 시작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왜 운운했는지 어떻게 아는지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문재인 시 정권을 3년이나 그냥 놔두면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년의 악행만 보더라도 향후 3년 기대할 거 없습니다. 문재인 시 정권 최대의 수혜자는 김정은이와 민주노총, 김재동이 뿐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실업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와 집값에 앞으로 줄줄이 인상될 공과금에다가 거기에다가 앞으로 경협 한답시고 북한에다가 대줄 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방어적 공격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5년 구형 요청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정치인 문재인 스스로 업참마속의 결자 해지가 답이죠. 노무현이 살아서 업참마속의 결자 해지하고 떠났다면 지금처럼 참혹한 척건들의 망신살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299명 중에 쓸만한 남녀가 없고 정부 조직 280명, 280군데 기관장 중에서도 쓸만한 남녀가 없습니다. 상김의 후에 더불어너른당과 한패거리 불안당은 역사 앞에 사그러들고 신민주주의 대만주 기백의 젊고 힘찬 참정치 대한애국당이 소생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국회 정당법을 개정해서 원외 정당의 법통을 확립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급여 70% 삭감을 추진해서 국민을 위한 순수 봉사직의 염원을 가진 자가 돈 없이도 원내로 입성하는 그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67년생인 김경수가 5.18 유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 13살인데 말이죠. 김경수가 그 지역 사람이라면 몰라도 타 지역 어린아이가 13살에 불과한 어린아이가 5.18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고 5.18 유공자가 된 겁니까? 앞물은 다 챙기고 뒤에서는 댓글 조작, 이렇게 얄밉게 인생을 사는 것들이 바로 공공의 적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가려내고 범벌에 처해야 합니다. 오은천은 5.18 유공자들을 전부 정밀 재조사해서 보훈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거짓 유공자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수 사기꾼처럼 말이죠.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은
김경수 개인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현 정부 탄생에도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중대 범죄를 어영부영 끝내려고 했다가는 국민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매크로로 여론조작한 정권이 집권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적폐는 태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은 놈들의 최후는 모두가 비참할 것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연일 놈들의 악행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후한무치한 김경수도 오늘 보니까 기죽고 초라한 모습으로 감방행 열차에 탑승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모두가 기세등등했던 반대급부로 혹독한 형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권력이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국민을 기만하고도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후한무치한 자들이 권력과 자기 영향력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한 무슨 큰 희망이 있겠습니까? 조용히 떠나서 그 천박함을 반성하는 게 애국하는 것이요. 국민은 한순간 기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똥냄새 나는 자신을 깨끗이 하는 건 자신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난번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공작했다고 당시 야당 국회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복도에서 난리 버섯 떨더니만 김경수 드루킹하고 여론조작에 참여한 정황은 민의의 파기범입니다. 총책임은 여당 그 문벙벙이 부엉이 귀신 참복 노릇이나 하던 게 실세라고 뒷말 없이 탄핵의 핵을 터뜨려 주사빨대를 청산해야 합니다. 내일 토요일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는 주머니에 거시기 꽉꽉 채우고 팔뚝을 걷어 붙여야 하겠습니다. 이 김경수 관련 논평은 여기까지 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 블랙리스트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마시시고 예,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바로 참 우리 파주 박사님의 논평을 지금 정말 통쾌하게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검찰 구형 5년 참 아쉽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5년 구형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요청한 것이란 점과 정치인 문재인 스스로 업참마속 그의 결제 해지가 답이라는 것과 노무현이 살아서 업참마속의 결자 해지하고 떠났다면 지금처럼 참혹한 측근들의 망신살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299명 중 조은진 의원을 제외하면 솔직하게 쓸만한 남녀가 없다는 지적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소위를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공모 회원들, 그리고 경남 지역 주민들은 이 김경수의 법정에서 바로 그 진술한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지한 것을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뻔뻔하고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진술을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우리 뭐 이렇게 보면 드루킹의 7년도 내가 안고 가겠다고 인간이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 5년하고 12년을 전적인 책임은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잠시 후에 우리 봐주